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질주하면서 야구장의 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세전이 그라운드 열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사드 기습 배치의 여파로 무안공항에서 상해를 잇는 중국 동방항공 여객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올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행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에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팽팽하던 호남 표심에도 변화가 감지된 가운데 각 후보 캠프는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초반은 후보들이 직접 바람몰이를 주도했습니다. 유세단의 세대결도 팽팽했습니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뿐인 민주당은 인지도 높은 인물들을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박지원 대표를 호남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호남 표심에 호소하는 키워드도 안정과 미래로 갈렸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11일 전반전 성적에 대해서 양당은 아전 인수식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승기를 잡았다고 분석한 반면에 국민의당은 바닥 민심은 우리 편이고 반등이 시작됐다고 맞섰습니다. 남은 기간 공약 포인트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장년층을, 국민의당은 청년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정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런 저희들의 진심과 능력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는 다음 주 초에 다시 광주를 찾아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당분간 화창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8.2도로 조금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25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살짝 덥게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강한 자외선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3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화순이 2.6도, 나주가 2.8도로 아침에는 쌀쌀한 편입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3도, 구례가 24도, 보성이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야구장엔 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당들의 유세전이 그라운드에 열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열한 번째 우승을 향한 상쾌한 질주. 신바람난 호랑이 군단이 끌어모은 건 야구 팬들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차량. 정당들의 대선 유세차입니다. 이른바 얼굴 마담격인 인기 정치인들이 동원되는 건 기본. 민주당에선 프리허그 존더사 표창원 의원, 고민정 대변인이 팬심을 흔들고 저 원래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진짜요? 국민의당에선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 부부가 안철수 후보 알림이로 나섰습니다. 타이거스에 대한 무한 사랑을 후보에게도 나눠달라는 지지 연설은 어떤 호소보다도 뜨겁습니다. 우리 호남은 타이거스에게 용기를 주듯 박수를 주듯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있는 기호 1번 문재인을 찍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한때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왕년의 야구 스타들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저는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우승을 향한 그라운드의 열기만큼이나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권 경쟁. 광주시 선관위도 다음 달 만 19세가 되는 루키 유권자를 오늘 경기에 시구 시타자로 세우며 야구장 마케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예비 유권자가 광주 전남에서 3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이 12월에서 5월로 당겨지면서 올해 만 19세가 되는 광주 전남 인구 4만 5천여 명 가운데 3만 명 안팎이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만 명 중 4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가운데 정당별로도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 대학생 동시다발 투표선언에 동참해 참교육을 실현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돈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실현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학생 100% 참여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진상규명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타실 정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색이 바래고 얼룩진 교복 와이셔츠, 고리가 떨어져 나간 슬리퍼, 곳곳이 찢긴 빨간 여행 가방에는 교복 조끼와 바지, 화장품 등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의 짐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류품들로 주인을 찾기 위해 목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진들입니다.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현재까지 280여 점, 이 가운데 27점이 주인을 찾았고 세척과 건조 등을 마친 유류품 26점이 목포시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수령 요구를 하면은 간단한 이거 주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서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 1,200여 점은 참사 640여일 만이던 지난해 1월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아용품도 잇따라 발견돼 역류와 탑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현장에서는 선체 위아래에서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아직까지 미수습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4층 쪽이 좀 많이 진입이 됐고요. 3층은 다소 조금 더뎠습니다. 뻘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예. 수색과 함께 선체조사위원회가 조타실에서 세월호의 항로와 타각을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를 찾고 있지만 진흙과 지작물이 쌓여 이틀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5.18 행사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진상규명인데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7주년 5.18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행사는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근절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국가공인 보고서 채택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5개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니물리안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재창을 올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니물리안 행진곡이 공식 불려지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더 이상 5.18에 대한 어떤 폄하와 왜곡이 근절되는. 행사위는 5.18 민주대행진 등 전야 행사와 동네 5.18 행사 등 참여형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가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욕보였다며 전 씨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기만과 망언을 그만두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진지한 반성에 쏟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반성은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두환 회고록과 조기 대선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지면서 올해 5.18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한공항 국제노선을 지켜왔던 유일한 외국 항공사 중국 동방항공이 운항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급작스럽게 이뤄진 사드 배치 여파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무안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 7회 운항이 지난달 말 주 4회 운항으로 축소된 뒤 끝내 하늘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 속에 줄었던 운항 편수가 사드가 실제 배치되자마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무안공항이 개항한 뒤 여객기 운항을 이어왔던 유일한 외국계 항공사입니다. 동방항공은 기존 항공권 예매자들은 다른 공항의 항공편으로 연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10월 28일까지 운항 중단 조치가 결정됐지만 외교,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드 여파로 이용객이 줄자 한 달 동안 중국 북경 노선 운항을 멈췄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북경 3박 4일 10만 원대 상품까지 내놨지만 탑승률이 저조해 전라남도 등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여전히 한 편도 없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3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에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1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사 43살 유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짜 환자 16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7층에 별도의 입원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반납하는 카쉐어링,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미래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 전기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가 이달 중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제이카의 이진희 마케팅 이사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왜 미래 자동차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우주 질량의 70% 이상을 수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료 고갈에 걱정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라는 것인데 이 수소 전기차의 구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 전기를 통해 동력을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전기 자동차를 카쉐어링에 활용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수소 전기 자동차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 충전 시간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약 3, 4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미래의 자동차가 수소 전기차냐 아니면 전기 자동차냐라는 많은 논쟁이 있으신데 제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제이카를 검색하셔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광주 송정역 주변의 주차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범 운행을 거치면서 활용한 이용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선 이 광주광역시에서 이 수소전기차를 타볼 수 있다니라는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뭐 조용하다, 이 일반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세차를 해서 직접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나 날까 최고 시속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날까요? 지금 최고 시속은 약 160km에서 약 170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반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이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 운전 성능이 뭐 전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운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생각보다 훨씬 더 시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2018년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0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친환경 자동차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동차와 이 IT가 결합된 그리고 또 이 고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도 자치단체의 경우 전통문화와 경관 등 좋은 콘텐츠가 넘쳐나지만 관광객이 체리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늘 고민입니다.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규모 휴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진도군의 사례를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 현대판 모세 기적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축제 기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찾지만 95% 이상은 일일 관광객입니다. 최대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숙박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숙소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울산하고 한 번에 가기가 좀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끊어서 그렇게 가려고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나무 숲 속에 판옥선과 거북선이 등장했습니다. 오는 7월 진도에 문을 여는 전국 40번째 국립휴양림입니다. 140만 제곱미터가 넘는 휴양림 속에 명랑대첩과 남도 소리를 주제로 한 8개 숙박동과 소리방, 해수풀장 등이 들어섭니다. 회원수만 30여만 명, 국내 업계 1위인 대명 레저 산업은 인근에 해양 리조트 시설을 짓겠다며 첫삽을 떴습니다. 5년 뒤면 축구장 70개 크기 면적에 1007개의 객실과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지중해 몰타의 그런 신비로운 섬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진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인 펜션들도 늘면서 진도군은 숙박시설 부족난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관광지 세단장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일부 사업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등 뒷말도 무성해 개발 후유증이 뒤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봄배추 생산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에 봄배추 2,000톤을 긴급 수매합니다. 이번 긴급 수매 입찰에서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제외되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생산농가나 생산자 조합, 산지 유통인의 물량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3만 2천 톤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14년 말 이전에 설립한 광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등으로 평가 절차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컨설팅과 판로 지원 등을 위해 2천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요즘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싱그러운 봄 햇살처럼 건강하게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장단 19안타를 몰아치며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기아는 0대1로 뒤지던 2회 말 나지완의 말로 홈런 등으로 타자 1순하며 9점을 뽑으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나지완은 말로 홈런을 포함해 5타점, 김선빈이 4안타 2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선발 투수 패티는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3안타를 맞으며 7실점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으로 2승째를 챙겼습니다. 기아는 오늘 NC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에 4승을 올린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2012년 18대 대선의 미스테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광주극장에서 영화 제작진이 관객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관객 2만 명 돌파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화에는 최진성 감독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등이 참석해 영화에서 다룬 전자개표와 관련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통 향토업소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사 로비와 관할 세무서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책자를 통해서 향토업소와 상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국세청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2대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향토업소들에게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판로 개척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38% 올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올라 평균 3.38% 상승했지만 동구의 경우는 3.33% 하락했습니다. 또 전체 개별주택 중 95%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였고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102채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에게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외 매각을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임직원 3,800여 명, 협력업체 19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외 매각이 추진되면서 제2의 쌍용차 먹튀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과 오리 사육이 크게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가축 사육수는 육개가 1,188만여 마리, 오리가 285만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각각 12.6%와 3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사육가구 감소로 마리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산란계 사육은 지난해보다 17.1% 증가한 444만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당분간 화창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8.2도로 조금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25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고요. 강한 자외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3.5도, 담양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2도, 장성과 담양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23도, 구례가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